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자, 내일부터의 우리 HLB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사실 내일보다 이 다음 주부터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HLB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현재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대로 HLB는 현재 이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이고요. 글로벌 시장이 혼조세인 이런 가운데 과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과연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최근에 흐름들이 시장이 빠지면 또 같이 빠지고 상승하면 또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HLB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결국 본 게임은 9월부터인가 재심사에 대한 부분을 HLB에서 IR 자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9월에 빠르면 9월에 재신청, 재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주가의 변동성은 과연 9월부터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 외국계 창구,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며칠 연속 이 HLB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재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HLB에 대해서 오늘 흐름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라이브에 대한 진행에 대한 공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일단 먼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 현재 HLB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5,5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이런 지수 자체가 상당히 다시 또 반등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폭락이 나온 날, 그래도 HLB도 어느 정도의 낙폭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85,00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현재 HLB에서 어떤 또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가 않고요. 물론 짜잘한 기사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HLB의 주가의 방향에 크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흐름은 결국 글로벌 시장, 특히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HLB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그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상당히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9월 금리 인하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 HLB에게만큼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 호재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금리 인하 이후에 주도 섹터, 우리나라 주도 섹터에 대한 대폭의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지금도 물론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건 결국 AI 반도체 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AI 반도체 쪽이 사실상 조금은 거품론이 있어요. 거품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온다. 우리 HLB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약 여러 가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지금 그 CDMO 관련된 주로서 상당히 또 영향을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HLB에게는 물론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영향에 따라서 HLB를 만약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가는 분명 더 상승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HLB가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소식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생물보안법이다 뭐다 이렇게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법안 발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특히나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나가 보면서 우리 HLB도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시황, 시장 분석은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중요한 쟁점들만 좀 같이 공부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HLB가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건 9월부터라는 건데 9월에 뭐예요? HLB가 IR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빠르면 9월에 항서제약과 협의를 해서 이 재신청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재심사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 소식 자체가 HLB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FDA 승인은 결국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고 결국에 이 재료라는 거, 특히나 기대감으로라는 거,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소스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료로 이전에 주가의 상승폭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HLB의 주가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주가의 가격은요, 이전에 하한가를 한번 맞고 또 한가를 또 맞았는데 여기에 대한 주가 가격은 이미 넘은 지 오래예요. 그러면 이전에 한번 하락하기 전에 그 저항대 구간을 맞고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깨는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승폭이 나온 뒤에 그 뒤에 흐름들은 우리가 또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LB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같이 좀 오피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모건 스탠리 매집이 악재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건 스탠리 매집이 왜 악재일까? 자, 지금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가 어제도 그렇게 정말 큰 매집을 했어요. 제가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4일 연속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모건 스탠리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 매집을 해 나가면서 고점에서 또 단기적으로 패대기 치고 또 고점 구간까지 매집을 하다가 또 다음날 패대기 치고 이렇게 단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건 스탠리 창고에서 나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사실 이 모건 스탠리가 매집을 했던 그 물량들이 이전에 얘네들이 단타를 치면서 패대기 쳤던 그런 물량들보다 사실상 적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정도 물량으로는 시세를 만들어내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물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시티그룹과 같은 외국계 창구들은 계속해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물량을 잠그고 있거나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일 약 한 달 동안을 보더라도 이 메리츠 그리고 모건 스탠리, IM증권,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CLSA 증권과 같은 외국계 창구들에서는 HLB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 기관들에서도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뭐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그 누적으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의심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단기 상승 그리고 중장기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만한 구석을 가진 HLB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HLB를 여러분들이 만약 충분히 비중을 실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좀 현금화를 해나가거나 확실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한 부분, 이런 매도 타점도 현재 구간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건데, 지금 일단 분봉으로 보면 어저께 흐름인데, 어저께 그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시호가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면서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저점 구간에서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 이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다는 건 주가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구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중장기 스윙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HLB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LB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흐름들 관찰 추적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 그래도 라이브 진행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 파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목표가,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타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실시간 장중에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라이브 진행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이런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이런 라이브 방송 그리고 타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라이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내일 또 어떤 지금 시장의 흐름들, 시황의 흐름들과 함께 HLB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종목명에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진행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 박프로 다음 주부터 좀 실시간으로 저희 함께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광복절에 대한 부분, 광복절 HLB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는 게 이렇게 지지 저항 그리고 눌림목과 고점 신호들 타점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자료와 강의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들,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현재 어느 정도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들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수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강의 영상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매집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 평단가가 저항 지지 구간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사면 저항 구간이고 또 팔면 지지 구간이고, 정말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진입 타점에 대한 공략법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들, 현재 이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실적 발표들,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 팔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악재가 소멸됐다,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과 같은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영상들을
투자 종목 선정하기,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방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 대장주 매매법, 그리고 박프로의 필살기법 대공개, 수익 나는 종목 선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강의까지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분석이나 이렇게 회사 매출액이나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어떤 식의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급등 전의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투자를 해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저희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고 꼭 성투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2개에서 3개 종목 정도 판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료 참고해 보시고 꼭 성투하시고 저 박프로와 앞으로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